롯데 자이언츠가 마침내 폭풍의 중심에 서 있다. 롯데 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 최대어로 평가받은 유격수 박찬호 29를 6년 총액 78억 원 옵션 포함에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아 타이거즈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박찬호가 부산으로 향한다는 소식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 야구계를 뒤흔들었다. 이번 계약은 올겨울 FA 시장에서 단연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아 구단이 끝까지 잔류를 시도했으나 롯데는 팀의 체질을 바꿀 핵심 퍼즐이라며 전례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 구단 관계자는 롯데 야구의 중심을 새로 세우는 상징적인 계약이라며 박찬호의 합류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구단 철학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겉보기에 화려한 영입 뒤편에는 냉랭한 시선과 깊은 내용이 공존한다. 팬들은 환호와 불안을 동시에 표출했고 구단 내부에서는 이 계약이 과연 롯데를 살릴 묘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의 이번 박찬호 영입은 절박함의 산물이다.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 9자리 비밀번호라는 조롱이 현실화된 가운데 롯데는 올 시즌 리그 최하위권 수비율, 팀 실책 2위과 타율 하락, 그리고 불안정한 유격수 자원으로 인해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올 시즌 팀 내 유격수의 W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은 마이너스 0.8에 불과했다. 이는 KBO 전체 10개 구단 중 최하위였다. 김태형 감독은 시즌 종료 직후 공격보다 더 시급한 건 수비 안정기라며 유격수 포지션의 리더십 부재가 올 시즌 붕괴의 핵심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 이후 롯데의 박찬호 영입설은 빠르게 확산됐다. 구단은 시즌 중반부터 이미 조심스레 박찬호 측과의 교감을 시작했다. 당시 셀러리캡이 상한선에 근접한 상황이었지만 내부 전략회의에서 수비 중심의 팀 리빌딩기라는 구단 철학 전환이 제안되었다. 한 관계자는 레전드 유격수 문규현의 은퇴 이후 롯데는 그 공백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메우지 못했다며 박찬호는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구단의 상징적 부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런트 내부의 의견 충돌은 극심했다. 일부 임원진은 78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은 재정적으로 무모하다고 반대했지만 구단주 측이 직접 이제는 보여줄 때라며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박찬호의 영입 발표 직후 롯데 팬 커뮤니티는 폭발했다. 단 1시간 만에 공식 SNS 공지 게시물에는 댓글 2만 개가 달렸고 해시태그 샵사인 찬호부산행 샵사인 롯데파대박 샵사인 또 시작이냐가 동시에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팬들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찬성파는 드디어 롯데가 움직였다는 환호를 보냈다. 수비부터 안정시켜야 한다는 말을 몇 년째 들었는데 이제야 현실이 됐다. 롯데가 드디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번엔 다르길 바란다. 박찬호 영입 하나만으로도 다음 시즌은 기대된다. 반면 비판파는 오버페이의 반복이라며 냉소를 드러냈다. FA 시장만 열리면 지갑부터 여는 구단. 시스템은 언제 고칠 건가? 78억이면 유망주 3명 키울 돈이다. 3년 뒤 또 오먹튀 논란 나올 게 뻔하다. 프런트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안 하고 보여주기식으로 팬 달래기에 나선다. 야구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엇갈린다. 스포츠 해설가 출신 이성훈 위원은 롯데의 약점을 생각하면 필요한 영입이지만 팀 컬러와 맞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박찬호가 수비에서는 탁월하지만 공격력에서 팀 내 해결사로 자리 잡기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 KBO 코치 출신의 A씨는 그동안 롯데는 중장기 비전 없이 매년 임시방편 윈나우만 외쳤다며 이번 영입이 진짜 방향 전환이라면 충분히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롯데 자이언츠 내부는 지금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즉시 전력 강화를 주장하는 윈나우파, 다른 하나는 장기 리빌딩을 지지하는 육성파다. 박찬호 영입은 전자, 즉 윈나우 세력의 완승이었다.
구단 고위 관계자는 FA 시장에 이렇게까지 올인한 적은 10년 만에 처음이라며 사실상 구단주가 직접 나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결정은 내부의 불만을 폭발시켰다. 일부 스카우트 및 운영팀 관계자들은 유망주 육성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대형 FA 영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외국인 타자 레이스 재계약 문제와 맞물리며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김태형 감독이 레이스는 성적만 보면 나쁘지 않다는 발언을 한 이후 팬들은 감독이 현실을 모른다며 분노했다. 하지만 실제 내부 상황은 달랐다. 프런트는 박찬호 영입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한 탓에 외국인 타자 교체에 필요한 재정적 여유를 잃은 상태다. 그 결과 박찬호 영입은 팬심 달래기용 카드라는 냉소적인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직 내부의 신뢰 붕괴다. 시즌 종료 이후 코칭 스태프 일부는 우리는 방향도 모른 채 구단 결정만 기다리는 존재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프런트 인사는 선수 영입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구단의 의사결정 구조라며 내부 익명 게시판에 장문의 비판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은 하루 만에 삭제됐지만 롯데판 내부 고발 사태로 확산됐다. 이번 박찬호 영입은 분명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상징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롯데는 과거에도 수차례 대형 FA 영입으로 돌파구를 시도했다. 손아섭, 민병헌, 노경은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그 위에다.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즉시 전력 보강이라는 단기 처방은 팀 컬러의 불균형을 낳았고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은 매번 뒤로 밀렸다. 지금의 박찬호 영입이 과거와 다른 결과를 가져오려면 그를 중심으로 한 전력 재편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야구 데이터 분석가 조상울은 박찬호는 단순히 수비를 강화하는 선수 그 이상이라며 그가 유격수로 자리 잡는 순간 2루, 3루의 포지션 변화, 불펜 운용 패턴, 심지어 팀의 공격 설계까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박찬호를 영입했으니 이제는 그에 맞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롯데는 과거 이런 후속 조치에 늘 실패했다. 부산 사직야구장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어딘가 냉랭하다. 롯데 팬들의 정서는 단순한 기대와 분노의 교차가 아니라 희망과 피로의 공존이다. 부산의 한 30년차 팬은 이렇게 말했다. 박찬호 좋아한다. 근데 이제는 선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라는 걸 너무 잘 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스타가 아니라 철학이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샵사인 롯데의 미래는 누가 만드나라는 해시태그가 확산 중이다. 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구단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불신의 신호로 읽힌다. 롯데 팬들은 FA 영입이 아니라 프런트 개혁을 원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 베아뉴스 자체 조사에 따르면 팬의 67%가 FA 영입보다 구단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대형 FA 영입을 긍정평가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이번 영입으로 롯데의 내년 시즌 방향은 명확해졌다. 윈나우, 다시 말해 당장 가을 야구 진출이다. 구단 관계자는 박찬호, 한동희, 나균환, 구승민을 중심으로 한 중심축 재편이 이미 계획돼 있다며 올겨울 외국인 라인업까지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선택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되돌릴 수 없다. 만약 내년 시즌에도 롯데가 9위를 기록한다면 박찬호의 대형 계약은 구단 몰락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다. 반대로 8년의 긴 암흑기를 끊고 가을 야구에 복구한다면 이번 결단은 부산 부활의 신호탄으로 기억될 것이다. 야구 평론가 김정준은 이렇게 말했다. 롯데가 이번에 박찬호를 데려온 건 단순히 전력 강화가 아니라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다. 다만 그 메시지를 현실로 증명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롯데 자이언츠는 지금 거대한 갈림길 위에 서 있다. 박찬호 영입은 분명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제 팬들이 요구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다. 한때 부산은 롯데다라 불리던 시절의 자존심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는 구단의 다음 한 걸음에 달려있다. 지금 롯데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불신을 믿음으로, 피로를 열정으로 바꾸는 것, 그 시작이 박찬호라는 이름이길 팬들은 여전히 바라고 있다. 박찬호의 영입이 공식화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치열한 수싸움과 심리전이 존재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시즌 종료 직후부터 박찬호 잔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구단 내부에서는 박찬호가 없으면 팀의 내야 수비 체계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실제로 기아는 초기에 4년 60억 원 규모의 제시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때 등장한 것이 롯데였다. 롯데는 그보다 훨씬 파격적인 6년 78억 원의 조건을 내밀었다. 이 제안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다. 계약에는 부산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홍보대사, 선수 육성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박찬호의 가족 거주 이전 지원까지 구단 차원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붙었다. 박찬호는 처음에는 고심이 깊었다. 그는 기아의 상징이었다. 부산행을 결정하기까지 그는 최소 5차례의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고 한다. 결정적인 순간은 9월 중순, 김태형 감독과의 만남이었다. 김 감독은 롯데는 지금 바닥이다. 당신이 아니면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말로 설득했고, 이 대화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박찬호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마지막까지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내가 야구를 시작할 때처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었다. 롯데의 팬들은 야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들었다. 그 믿음을 나도 믿어보기로 했다. 이 한마디는 팬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됐다. 그의 진심 어린 결단이 단순한 돈 계약을 넘어선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박찬호의 합류가 결정된 직후 롯데 프런트는 겉으로는 축제 분위기였다. 그러나 내부 회의실에서는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다. 문제는 누가 이 결정을 주도했는가였다. 롯데 자이언츠의 실질적 운영 라인은 오랜 기간 본사 중심 구조로 돌아가왔다. 부산 구단 사무국보다 서울 본사 스포츠 사업팀의 영향력이 더 컸다. 이번 박찬호 영입 역시 본사 경영진의 직접 개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구단 관계자는 말했다. 현장은 반대가 많았다. 감독과 단장 모두 우선순위는 투수진 보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사 쪽에서는 이젠 보여줘야 한다. 팬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강행했다. 현장은 이 결정을 통보받은 입장에 가깝다. 이 발언은 롯데 내부의 고질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현장이 아닌 윗선의 판단이 팀을 결정한다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감독과 프런트 사이의 신뢰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김태형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영입 결정은 구단 차원의 판단이었다는 말을 3번 반복했다. 표면상 무난한 멘트였지만 야구 관계자들은 그 속에 담긴 거리감을 읽었다. 감독이 직접 요청하지 않은 대형 플레이 영입은 향후 시즌 운용에서 충돌을 예고한다. 특히 김 감독은 선수 구성의 자율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감독은 장기 리빌딩을 원했고 단장은 단계적 보강을 주장했는데 본사는 즉시 성적만을 요구했다. 박찬호 영입은 그 싸움의 결과이자 동시에 새로운 불씨다. 박찬호 영입으로 구단은 단기적으로는 팬심을 되찾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 롯데는 이미 샐러리캡 상한선에 근접한 상태다. 박찬호의 78억 원 계약은 구단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는 불가피하게 다른 핵심 선수들의 연봉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 시즌 이후 나균환, 안치홍, 전준우 등 주축 선수들의 재계약 문제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재정 여유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구단은 다시 선택과 포기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박찬호 영입이 프런트를 태우는 불꽃이 될 것이라는 자조가 들린다. 실제로 몇몇 재무 담당자는 이 계약은 최소 2년 내 리그 상위권 진입이 없으면 실패로 평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강행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팬덤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였다. 지난 시즌 후반 부산 사직야구장의 평균 관중 수는 9,000명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이후 최저치이자 구단 내부에서 비상경보로 인식될 수준이었다. 관중 감소는 단순한 티켓 수익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스폰서, 광고 매출, 심지어 모기업의 브랜드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박찬호 영입은 야구적 판단이 아닌 경영적 생존 전략이었다. 박찬호는 롯데 입단 후 첫 인터뷰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건 유니폼이 아니라 팀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는 이미 구단 재건의 상징이라는 무거운 짐이 얹혀 있다. 롯데 팬들의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동시에 그만큼 냉정하다. 박찬호가 개막 후 10경기에서 실책을 저지르거나 타율이 주춤한다면 비판의 화살은 즉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부산의 열정적인 팬문화는 사랑과 분노의 속도가 빠르기로 유명하다. 야구 심리학자 정현석 박사는 롯데 팬들의 정체성은 단순한 지역 응원 그 이상기라며 그들에게 팀은 신뢰의 상징이다. 한번 배신당했다고 느끼면 그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고 분석했다. 박찬호 본인도 이를 알고 있다. 그는 롯데 입단식에서 부산 팬들의 기대가 무겁지만 그것이 야구를 하게 하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롯데라는 팀이 개인의 의지만으로 바뀌기엔 너무 복잡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롯데 자이언츠는 단순한 구단이 아니다. 부산의 정체성과 직결된 상징이다. 1975년 창단 이후 부산 야구는 지역 자존심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고 사직은 부산의 성지라는 말까지 생겼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그 신화는 흔들리고 있다. 팬 커뮤니티 분석에 따르면 20에서 30대 신규 팬 유입률이 급감하고 있다. 한때 부산 청년의 자부심으로 불리던 롯데 팬덤이 이제는 중장년층의 향수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포츠 사회학자 김나영 교수는 팀의 장기 부진이 젊은 세대의 관심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박찬호 영입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지역 스포츠 정체성 회복의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롯데 구단은 박찬호를 중심으로 한 팬 리커넥트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박찬호가 부산 지역 초중고를 순회하며 유소년 클리닉을 운영하고 지역 브랜드와 협업하는 형태다. 이는 롯데는 부산의 팀비라는 메시지를 다시 각인시키려는 전략이다. 박찬호 영입이 단순한 쇼맨십이 아니라면 그 다음 수순은 조직 개혁이어야 한다. 현재 롯데는 현장 프런트 본사의 3중 구조로 운영되며 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 수년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구단은 2026년까지 데이터 기반 전력 분석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를 위해 미국 마이너리그 출신 데이터 애널리스트 2명을 영입했고 선수단 훈련 시설에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FA와 유망주 병행 육성을 위한 2군 인프라 확충도 계획되어 있다. 구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박찬호 영입이 외형적 신호라면 시스템 개혁은 내적 전환이다. 이 둘이 맞물릴 때 비로소 롯데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AI 분석 시스템, 인프라 구축, 코치진 확충까지 모두 진행하려면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다. 모기업 롯데그룹이 이 프로젝트를 어디까지 지원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찬호 영입 이후 롯데의 미래는 두 가지로 갈린다. 1. 성공 시나리오. 팀이 내년 시즌 가을 야구에 복귀하고 박찬호가 수비 안정과 리더십을 통해 팀 컬러를 바꾼다면 이번 영입은 롯데 르네상스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부산 팬덤은 부활하고
구단은 기업 이미지까지 회복할 것이다. 이 실패 시나리오. 반대로 팀이 8, 9위에 머물고 박찬호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낸다면 이번 계약은 78억짜리 환상으로 남을 것이다. 팬심은 완전히 붕괴되고 구단은 10자리 비밀번호라는 치욕의 기록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야구 평론가 김태호는 말한다. 롯데의 문제는 항상 같다. 결정이 빠르지만 후속 조치가 없다. 이번만큼은 다르길 바란다. 박찬호 한 명이 아니라 팀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롯데 자이언츠의 2025년 겨울은 단순한 FA 영입 시즌이 아니다. 이것은 구단 철학의 재정의 시즌이다. 박찬호의 합류는 그 서막일 뿐이다. 롯데가 진정으로 바뀌었다는 증거는 내년 봄 사직야구장 잔디 위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팬들은 여전히 묻는다. 이번에도 진짜 변하는 거냐? 롯데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증명만이 남았다.